2026년 7월 29일 오전 9시 20분 경기도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이 배회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필로폰 양성.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보호 입원 조치했다. 이 소식을 전한 40여 초짜리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50만 회 넘게 재생됐다.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이 발견됐다는 짧은 뉴스였다. 그러나 이 장면을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수 있을까? 마약이 더 이상 영화 속 범죄 조직이나 유흥가의 은밀한 공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일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고 장사를 준비하는 수원역 앞거리까지 필로폰이 도착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고 시민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회가 됐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물론 이 여성이 투약한 필로폰이 백혜룡 수사팀이 추적했던 말레이시아 조직의 물량이라는 증거는 없다. 확인되지 않은 두 사건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경을 통과한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공항 창고가 아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과 부산, 우리가 사는 도시와 골목이다. 누군가의 휴대전화와 주머니에 들어가고 결국 시민의 일상 속으로 흘러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과한 필로폰 74kg의 경로를 밝히는 일은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추어보는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연결된 문제다. 필로폰 74kg, 경찰이 계산한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엄청난 물량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관문을 통과했을까? 그리고 그 경로를 추적하던 수사는 왜 멈춰 섰을까? 백혜룡의 기록 세 번째 이야기다. 2023년 11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 앞에 말레이시아 국정마약 운반책 3명이 섰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있었다. 경찰은 운반책들에게 물었다. 자신들이 마약을 들여오던 날 공항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들 가운데 있는가? 잠시 뒤 운반책 2명이 각각 한 사람을 지목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캐리어를 검사대에 올리려고 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는 진술이었다. 우연이었을까?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켜야 할 세관 내부에 마약 조직의 통로가 있었던 것일까? 앞선 두 편에서 살펴본 것은 한 명의 운반책과 그 배후였다. 운반책 우웨이화의 몸에서는 필로폰사 킬로그램이 발견됐다. 휴대전화와 위챗 대화,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을 따라가자 이 사건은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직 범죄로 확대됐다. 이번 3화에서는 수사가 세관을 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본다. 그 시작은 우웨이화가 붙잡히기 전인 2023년 1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에는 여러 명의 마약 운반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몸과 옷 속에 각각 약 4kg의 필로폰을 숨기고 있었다. 일부는 접착 테이프로 마약을 다리에 동여맸다. 피가 통하지 않아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몸에 수킬로그램의 마약을 붙인 사람들이 공항을 통과하려면 여러 개의 관문을 지나야 한다.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수화물과 휴대폰 검사도 피해야 한다. 그런데 운반책들은 별다른 신체 검사나 휴대폰,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장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한 운반책은 캐리어를 검사대에 올려놓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자 세관 직원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 운반책의 진술이다. 운반책들은 입국하기 전부터 몇몇 세관 직원의 사진을 전달받았다고도 말했다. 공항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의 얼굴을 미리 익혔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마약 조직은 세관의 검사망을 우연히 피한 것이 아니다. 검사받지 않을 사람과 통과시킬 사람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 된다. 백혜룡 수사팀이 세관을 수사 대상에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마약 범죄자의 말만으로 공무원의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운반책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운반책이 비슷한 진술을 했다면 그것 역시 확인하지 않고 버릴 수는 없다. 사진을 언제 전달받았는가? 누가 그 사진을 보냈는가?
실제로 지목된 직원이 당시 공항에 있었는가? 운반책들이 지나간 동선과 직원들의 근무 위치가 일치하는가? 휴대전화와 계좌에는 마약 조직과 접촉한 흔적이 있는가? 공항 CCTV에는 어떤 장면이 남아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다. 유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사실인지 증거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2023년 11월 10일 실시된 현장 검증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말레이시아 운반책 3명을 인천공항으로 데려갔다. 이 가운데 2명은 그해 9월 영등포 경찰서가 검거한 인물들이었고 다른 1명은 앞서 검거돼 복역 중이던 인물이었다. 경찰은 세관 직원 3명을 운반책들 앞에 세웠다. 운반책 2명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각각 한 사람을 지목했다. 캐리어를 검사대에 올릴 필요가 없다며 내보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현장 검증 결과는 운반책들이 막연히 세관이 도왔다고 말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었다. 그들은 장소를 설명했고 당시 상황을 재현했으며 자신들을 도왔다는 사람까지 지목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관 직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얼굴에 대한 기억은 틀릴 수 있다. 여러 달이 지난 뒤 실시된 대면 절차였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지목 방식이 적절했는지, 수사관의 질문이 특정한 답을 유도하지 않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했다. 운반책의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근무표와 출입 기록, 공항 CCTV,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통신 내역, 계좌거래 기록, 마약 조직이 전달했다는 사진의 출처, 그리고 운반책들의 공항 이동 동선이었다. 그런데 백혜룡 경정이 공개한 기록과 국회 증언에 따르면 바로 2단계부터 수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팀은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업무용 컴퓨터, 공항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은 검찰에서 잇따라 보완 요구 또는 반려됐다. 컴퓨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다. CCTV에는 보존 기간이 있다. 휴대전화는 교체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다. 통신자료와 위치정보 역시 보관 기한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진다. 마약 조직과 세관 직원의 접촉 여부를 가릴 객관적인 증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뒤늦게 확보된 일부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 당시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은 무고한 직원들의 결백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어느 쪽이든 신속하게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양쪽을 명확히 가를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사이 대량의 마약은 공항을 벗어나 대한민국 안으로 흘러들었다. 필로폰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항을 통과한 뒤 운반책에게서 국내 관리책으로 넘어가고 다시 유통책과 판매책을 거쳐 투약자에게 전달된다. 이 연결망의 끝에서 나타나는 장면이 수원역 앞을 배회하던 20대 여성과 같은 사건이다. 다시 말하지만 두 사건의 마약이 동일한 물량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마약 밀수 수사가 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지는 분명히 보여준다. 공항에서 놓친 마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팔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투약한다. 그리고 그 위험은 투약자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거리에서 시민과 충돌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국경에서 막지 못한 마약의 위험을 결국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관 측과 이후 합동수사단은 운반책 진술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운반책이 지목한 직원 가운데 사건 당일 연가 중이었던 사람이 포함됐고 제복을 입었다는 진술과 실제 복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근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진술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이를 근거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혜룡 경정은 반박했다. 운반책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관 직원의 존재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으며 서로 다른 운반책들이 현장에서 직원을 지목한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가 중이었다는 직원에 대해서도 실제 위치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자료를 놓고 결론은 정반대로 갈렸다. 합동수사단은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경정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수사가 지연됐고 뒤늦게 남은 자료만으로 의혹을 닫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운반책들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운반책들이 현장 검증에서 세관 직원을 지목했다는 것도 기록과 보도로 확인된다. 하지만 지목된 세관 직원들이 실제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합동수사단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세관 직원들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열린공감TV가 묻는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진술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있었는가?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세관 수사가 지연된 과정은 통상적인 보안 절차였는가?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힘이 작동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현장 검증 장면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전후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영장 신청서, 검찰의 보안 요구, 경찰 지휘부의 보고와 결재 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등장한다. 수사팀이 세관 연루 가능성을 언론 브리핑 자료에 넣으려 하자 세관 관련 문구가 빠지기 시작했다. 수사를 칭찬하던 지휘부의 태도가 달라졌고 백혜룡 경정은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그가 들었다는 이름이 있다. 용산 세관 직원들을 향하던 수사는 왜 갑자기 언론 발표와 지휘 체계의 문제가 됐는가? 수사 지휘 라인에도 없던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는 왜 백혜룡 경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가? 그리고 세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는 단순한 공보 협의였을까?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외압이었을까? 수원역 앞에서 발견된 한 명의 투약자는 우리에게 현재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백혜룡의 수사 기록은 그보다 앞선 지점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마약을 국경에서 제대로 막았는가? 그 경로를 밝히려는 수사는 끝까지 진행됐는가? 국가기관은 국민을 보호했는가? 아니면 기관과 권력을 보호했는가? 마약에 노출된 것은 운반책과 투약자만이 아니다. 국경을 통과한 마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그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백혜룡의 기록 3화. 세관 연루 의혹은 범죄자의 막연한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여러 운반책의 진술과 공항 현장 검증, 직원 지목이라는 과정을 거쳐 수사 대상이 됐다. 그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순간 수사는 멈칫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기록부터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수사를 넘어선다. 2023년 9월 20일 밤 백혜룡 경정은 상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다음 사화에서는 기록에 등장한 용산이라는 두 글자와 세관 관련 문구가 삭제된 세 차례의 보도자료 수정 과정을 추적한다. 마약을 추적하던 수사팀 앞에 권력이 등장한 순간이다. 백혜룡의 기록, 그 세 번째 장이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